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이용자의 사용 편의성과 프라이버시에 집중한 클라우드 서비스 미닛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젝트 배경과 개요, 핵심 기능, 구현 내용, 시연 영상, 멘토링 피드백, 개선 내용, 창업 계획, 팀원 소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소개드렸지만 다시 프로젝트 배경과 개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본인 소유가 아닌 PC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파일을 옮기기 번거로웠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엔 USB나 메일을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꽤나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을 공유해야 하는데 모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거나 별도의 단체방이 없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미닛은 이런 페인 포인트에 집중해 로그인 없이도 개인 혹은 다수에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핵심 기능은 일회성 다운로드와 임시 그룹 클라우드입니다. 먼저 일회성 다운로드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하면 짧은 URL이 생성됩니다. 이 URL은 도메인 뒤에 몇 자리 문자열만 붙는 형태라 링크를 매번 전달하지 않아도 구두로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업로드된 파일은 영구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다운로드 횟수가 채워지면 자동으로 삭제되며 필요에 따라 비밀번호를 설정해 해당 비밀번호를 아는 사용자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랜덤 URL은 기본적으로 높은 충돌 저항성을 가지며 만료된 URL을 별도로 관리해 재사용하는 로직을 적용해 확률적 충돌 방지와 실제 충돌 방지 모두를 고려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임시 그룹 클라우드입니다. 사이버 캠퍼스를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강의나 세미나처럼 처음 만난 여러 사람에게 파일을 한 번에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미닛은 임시 그룹 클라우드를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쿠버네티스 파드를 기반으로 한 자기 파괴형 증발성 클라우드입니다. 관리자가 그룹 클라우드를 생성하면 입장 코드와 비밀번호가 발급되고 이를 알고 있는 사용자들은 격리된 공간에 접속해 파일을 공유, 편집, 삭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삭제를 결정하면 해당 클라우드 파드가 인프라상에서 완전히 제거되므로 개인정보가 남을 걱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머신러닝 기반 보안 시스템 위에서 동작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1차 분류 모델과 대규모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한 2단계 검사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스템 구조를 보시면 미닛은 일회성 파일 공유와 그룹 클라우드 저장소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하면 요청은 먼저 엔진엑스 로드 밸런서를 거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전달됩니다. 쿠버네티스는 트래픽에 따라 서버 수를 자동으로 조절하며 미닛 API 서버는 HPA를 통해 최소 2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수평 확장됩니다. 미닛 API는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하며 유해성 검사는 ML 서버로 그룹 클라우드 생성 및 관리는 워크스페이스 파드로 전달합니다. 파일은 미나이오에 저장되고 링크 정보와 상태 정보는 레디스에 저장됩니다. 특히 그룹 클라우드 기능은 쿠버네티스의 동적 리소스 생성 기능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며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 내부 구조에서 저희가 가장 집중한 부분은 보안성과 격리성입니다. 그룹 클라우드 생성 요청이 들어오면 미니 서버는 클라이언트 콜을 이용해 전용 파드, 서비스, 네트워크 폴리시를 동적으로 생성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폴리시를 통해 해당 워크스페이스는 미닛 API 서버를 제외한 모든 접근을 차단하며 각 워크스페이스는 네트워크 레벨에서 완전히 분리됩니다. 또한 권한 상승 차단, 읽기 전용 파일 시스템,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 비활성화 등 다중보안 설정을 적용했습니다. 자가 파괴 기능도 구현했습니다. 파드는 재시작되지 않도록 설정했으며 empty 디렉토리 볼륨을 사용해 파드가 삭제되면 데이터도 함께 제거됩니다. 또한 백그라운드 워커가 만료된 워크스페이스를 주기적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RBAC를 통해 파드, 서비스, 네트워크 폴리시 생성 삭제에 필요한 권한만 부여해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제 AI UL 컨텐츠 검사가 어떤 흐름으로 동작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이 업로드되면 즉시 1단계 검사가 실행됩니다. 약 10ms 초로 이용자 입장에선 병목이 느껴질 수 없는 빠른 속도입니다. 결과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점수가 0.2 이하면 안전으로 판단해 바로 미나이오에 저장하고 사용자에게 완료 응답을 보냅니다. 0.8 이상이면 즉시 차단하고 파일을 삭제합니다. 0.2에서 0.8 사이의 애매한 구간에서는 일단 사용자에게 응답을 먼저 보내고 백그라운드 대기열에 올려 2단계 정밀 검사를 예약합니다. 사용자는 2단계 검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프론트엔드가 2.5초 간격으로 검사 완료 여부를 폴링하다가 결과가 나오면 화면이 자동으로 레디 또는 블락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정확도와 응답 속도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1단계 모델의 내부 구조를 보겠습니다. 파일이 업로드되면 먼저 형식을 판별합니다.
실행 파일, PDF, 오피스 문서, 이미지로 분류한 뒤 각 형식에 맞는 모델로 전달합니다. 이미지는 클립 기반 불건전 이미지 판별 모델로 보내고 나머지 파일은 XGBoost 기반 악성 파일 탐지 모델로 보냅니다. 실행 파일은 PE 파일 라이브러리를 통해 getPro 어드레스, 버추얼 얼럿 같은 윈도우스 API 사용 여부를 추출합니다. PDF는 자바스크립트 포함 여부와 자동 실행 설정을, 오피스 문서는 VBA 매크로와 외부 링크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얻은 특징들을 하나의 벡터로 합쳐 XGBoost에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0에서 1 사이의 위험도 점수를 출력합니다. 불건전 이미지의 경우 오픈AI의 클립 VITB 32 인코더로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고 그 위에 MLP 분류기를 추가해 불건전 확률을 계산합니다. 다음은 2단계 모델과 증류 구조입니다. 1단계에서 의심 판정을 받은 파일은 백그라운드 워커가 가져가 2단계 모델로 정밀 검사를 수행합니다. 불건전 이미지는 누드넷이, 악성 파일은 엠버 특징셋 기반 라이트 GBM 모델이 검사합니다. 핵심은 2단계 결과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단계 판정 결과를 입력 데이터와 함께 JSON-L 버퍼에 저장하고 일정량이 쌓이면 1단계 모델을 재학습시킵니다. 이것이 난리지 디스틸레이션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1단계 모델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2단계 검사로 넘어가는 파일 수가 줄어들어 전체 시스템 효율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 실험은 모델 주 비교입니다. XGBoost, LightGBM,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비교한 결과 LightGBM이 가장 높은 ROC, AUC를 기록했지만 신뢰 구간이 모두 겹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즉, 모델 종류 자체보다 캘리브레이션, 증류, 인계값 설정 같은 시스템 설계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99% 멀웨어 리콜 기준 FPR에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XGBoost 역시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았고 난리지 디스틸레이션 파이프라인과의 통합이 용이해 최종 모델로 선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캘리브레이션 분석입니다. 모델이 80% 확률이라고 말할 때 실제로도 80%인가를 검증합니다. 저희 시스템의 0.2에서 0.8 캐스케이드 인계값은 모델의 확률 출력이 실제 위험도를 잘 반영한다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만약 악성 파일에 0.15 확률을 부여한다면 추가 검사 없이 통과하게 되는데 이것이 캘리브레이션 문제입니다. 측정 결과 1단계 모델의 ECE는 약 0.13이었고 릴라이어빌리티 다이어그램에서도 오차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클래스 스케일링을 적용하자 ECE가 약 0.01 수준으로 감소해 92%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즉, 모델을 다시 학습하지 않고도 확률 예측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피처 스파시티 분석입니다. P 파일의 인풋 함수 1000개가 모두 필요한가를 검증하는 실험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상위 100개 특성만 사용해도 전체 1000개 특성을 사용했을 때 ROC, AUC의 99.5%를 달성합니다. 또한 특성수를 늘려도 신뢰 구간이 대부분 겹쳐 성능 향상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중요도가 높은 윈도우스 API를 보여줍니다. 버추얼 프리, 버추얼 쿼리, 힙 크리에이트, 로드 라이브러리 A, 엑시트 윈도우스 EX 등이 상위권에 위치하는데 실제 악성 코드 분석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함수들입니다. 이 결과는 적은 수의 핵심 특성만으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향후 모델 경량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성 업로드 시연 영상입니다.
지난 멘토링에서 받은 피드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는 기업 대상의 폐쇄형 파일 공유 서비스를 구상했다고 답했고, 멘토님께서는 기업은 공유 기능뿐 아니라 이력 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를 반영해 유료 플랜에 파일 전송 로그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AI 모델의 검사 대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멘토님께서는 방통위의 유해 콘텐츠 데이터셋 활용을 제안해 주셨고, 향후 실제 서비스 단계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멘토링 피드백을 반영해 구체화한 비즈니스 요금제입니다. 무료 플랜은 개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파일당 최대 100메가 업로드, 일회성 다운로드 링크, 임시그룹 클라우드, 비밀번호 보안 설정을 제공합니다. 로그인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어 간단한 파일 공유에 적합합니다. 비즈니스 플랜은 팀과 기업을 위한 월 29,900원 구독 플랜입니다. 파일당 최대 10기가 업로드, 관리자 파일 전송 로그 1년 보관, 삭제된 파일 복원 기능, 전용 보안 스캔 및 감사 로그, 팀 멤버 관리 및 권한 설정을 제공합니다. 멘토 피드백에서 지적된 이력 관리 니즈를 업로드, 다운로드, 삭제 기록 확인과 파일 보온 기능으로 해소했습니다. 기업이 퇴사자 처리나 파일 이력 감사가 필요할 때를 위한 플랜입니다. 이제 비즈니스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가 속한 시장의 규모와 경쟁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스토리지 파일 공유 시장은 2033년 2,95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파일 공유 CAGR은 2025년부터 2033년 기준 15.8%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도 2025년부터 2032년 연평균 20.9% 성장이 예상되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주요 경쟁 서비스를 보면 구글 드라이브와 드랍박스는 계정 생성이 필수이고 공유 시 권한 설정이 번거롭고 링크가 깁니다. 위 트랜스퍼 같은 파일 전송 서비스는 다운로드 횟수 제한 해제에 계정이 필요하고 일주일 이상 보관하려면 유료 플랜이 필요합니다. 파일 IO 같은 서비스는 폴더나 그룹 협업 기능이 없고 만료 시간 세밀 조정이 불가합니다. 미닛은 무가입 일회성 공유와 팀별 임시 워크스페이스, AI 유해 파일 검사를 한 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으로 차별화합니다. 3C 분석입니다. 커스터머는 학생, 강사, 세미나 운영자, 단기 프로젝트 팀과 기업 사용자입니다. 컴페티터는 구글 드라이브, 드랍박스, 위트랜스퍼, 파일 IO이며 복잡한 계정 및 권한 관리가 공통적인 한계입니다. 컴퍼니 측면에서 미닛은 무가입, 자동 삭제, 격리형 쿠버네티스 워크스페이스, AI 파일 검사를 장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스왓 분석입니다. 강점은 무가입 즉시 공유, 자동 파일 삭제, AI 파일 검사입니다. 약점은 익명성 악용 가능성과 초기 인지도 부족입니다. 기회는 파일 공유 시장의 성장과 단기 협업 수요 증가이며 위협은 대형 플랫폼의 기능 확장과 규제 강화입니다. STP 전략입니다. 주요 타겟은 대학생, 강사, 세미나 운영자와 단기 프로젝트 팀이며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기업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미닛의 포지셔닝은 로그인 없이, 흔적 없이 그룹까지입니다. 간편한 공유와 자동 삭제, AI 보안을 핵심 가치로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4P 전략입니다. 프로덕트는 일회성 다운로드, 임시그룹 클라우드, AI 유해 파일 검사입니다. 프라이스는 무료 플랜과 비즈니스 구독 플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플레이스는 웹 기반의 서비스로 PC와 모바일에서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캠퍼스와 세미나 현장 시연을 중심으로 로그인 없이, 흔적 없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개다현 하구가 프론트엔드, 김명윤 하구가 백엔드와 AI, 장아림 하구가 백엔드와 AI, 최진호 하구가 백엔드와 인프라를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레퍼런스를 보여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